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거리 인사동입니다. 관광객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곳이죠. 다양하고 풍부한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가 몰려 있어 예전부터 외국인들의 관광 1순위로 손꼽혀왔습니다. 이곳에서 정통 태국 요리로 승부, 화제인 식당이 있는데요. 중식 다음으로 그 세계인이 즐기는 요리이기 때문에 외국 손님들도 태국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자주 오십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그것도 인사동에서 태국의 맛을 찾는 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라면 비행기 타고 나갈 필요가 없답니다. 태국의 주방을 고스란히 옮겨온 이 사람, 명인 덕인데요. 밀려드는 주문으로 정신없는 모습. 여러 가지 육수로 다채로운 맛을 내는 쌀국수는 기본이고요. 화끈한 불맛이 제대로 살아있는 볶음밥은 덤. 낯선 식재료들로 만드는 태국 요리는 색감이 풍부하고 선명한 맛을 자랑.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죠. 뭔가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또 맛있어가지고 계속 찾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다 맛있어, 모든 음식이. 많은 손님들이 극찬하는 요리 중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바로 이겁니다. 나오자마자 인증 사진은 필수라는데요. 맛있어 보여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고소한 게와 부드러운 커리의 만남, 풋팟퐁 커리죠. 커리라고 다 같은 커리라 생각한다면 오산.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녹아 없어지는 맛이 아주 끝내준답니다. 먹을수록 자꾸만 손이 간다네요. 감칠맛 폭발이고요. 커리에 약간 코코넛 향 같은 것도 느껴지면서 되게 이국적인데 밥에 비벼 먹기도 좋고 그냥 먹기도 좋고 너무 감칠맛 나고 깊은 맛에 너무 맛있어요. 레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밥도둑이죠. 너무 맛있죠. 밥에 이렇게 얹어서 이 소스를 밥에 얹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가을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 여기에 커리와의 조합인데요.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이거 신흥 밥도둑 아닌가요?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카레, 커리랑 맛이 완전 다르고 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향신료 있잖아요. 그런 향신료가 들어가서 그런지 좀 맛이 다르고 조금 특이한데 계속 당기는 맛? 진짜 태국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서 너무 좋아요. 이 집만 오면. 그 맛의 비결을 만나볼까요? 태국 요리에 좀 조예가 있으시다면서요? 태국뿐만 아니고 모든 동남아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이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태국 요리도 마치 중식처럼 강한 화력이 필요한데요. 전체적인 맛을 잡아주는 명인표 커리 소스가 핵심이랍니다. 이 커리는 가게마다 셰프마다 만드는 방법과 비율이 모두 다르기 마련인데요.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커리의 완성품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10가지가 넘어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한 숙성을 거칩니다. 커리는 무궁무한하다고 보면 돼요. 커리의 종류는 한 10,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하지만 뭐 태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모든 아시아가 마찬가지겠지만 각 하우스마다 맛이 다 달라요. 왜냐? 본인들이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넣는 비율, 넣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커리는 정말 자유로운 거예요. 명인표 커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함께 볼까요? 저희 특징이 또 천연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몬그라스, 향신료들, 호라파. 이거를 보통 끄라차이라고 하거든요. 태국어로는 생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환으로 만들어서 많이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채소와 비슷한 듯 다른 모양새. 어떤 맛을 낼지 궁금한데요. 이때 필요한 건 돌절구랍니다. 이거는 고수의 씨앗이에요. 근데 하나 알아주셔야 될 게 고수의 씨앗은
여러분은 이미 다 드시고 계세요. 콜라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콜라에 코리앤더 시드가 들어갑니다. 콜라뿐 아니라 서양 요리에 많이들 쓰이는 고수 씨앗을 백후추 씨앗과 함께 곱게 빻아줍니다. 자, 이건 샬롯입니다. 작은 양파라고도 할 수 있죠. 물론 조금 향이라든지 이런 건 다르긴 하지만 달큰한 샬롯도 넣고 노란 색감을 맡는 강황도 필요하죠. 요거는 사실은 있으면 너무 좋죠.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가 들어가서 맛이 신맛이 많이 났다 이러는데요. 레몬그라스는 말 그대로 향만 내는 풀입니다. 산뜻한 향을 내기 위한 레몬그라스도 적당히 썰어 절구에 담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빻아줘야 나중에 섞기가 편합니다. 자, 고수 뿌리. 고수는 뿌리까지 모두 넣어야 풍미가 깊어집니다. 매운맛이 일품인 태국 고추도 빠질 수 없죠. 여기에 알싸한 흑생강도 더한답니다. 얘는 이제 팜슈가인데 남땀삑이라고 하면 팜슈가예요. 종려 야자에서 나오는 그 종려당입니다. 그 채취하는 하나의 천연 설탕이에요. 천연 설탕이기 때문에 비정제 설탕이라서 건강에도 좋고 풍미도 굉장히 뛰어나죠. 야자나무 수액으로 만든 감미료 팜슈가를 넣고 다시 한번 절구질. 자, 진짜 마지막. 어머나, 이 까만 재료는 뭐예요? 이게 까삐라고 부르는데 이게 슈림프 페이스트예요. 슈림프 페이스트라면 새우장인데 결국은 아시아권에는 다 있는 문화입니다. 새우장. 그래서 결국 새우를 갖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하나의 간도 맞추기도 하고 풍미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새우장은 똠얌에도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서로의 향과 맛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곱게 빻아주면 명인표 커리 페이스트가 됩니다. 이때 또 다른 재료를 가져오는 명인. 오, 이건 코코넛이네요. 생코코넛을 쓰고 있는데 코코넛 자체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껍질은 그 숯불구이에 쓰는 이런 탄들이 다 코코넛이고 지금 같은 건 커리를 만들 거니까 과육으로 코코넛 밀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딱딱하고 질긴 코코넛을 손질하는 것도 물론 명인의 몫입니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다 빨대 같은 거를 꼽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바로 코코넛 워터죠. 코코넛 워터는 주스로 사용하고요. 수저로 일일이 파낸 매끈한 속은 코코넛 밀크에 씁니다. 커리 소스 하나를 위해 모인 10수가지의 재료들. 일정 기간 숙성을 거치면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깊고 깊은 풍미가 폭발하는데요. 태국 같은 경우는 그 향신료의 향은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나오는 그 수많은 향신료들, 향신료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향들에 매료돼서 태국 음식을 계속 먹고 또 한국에 와서 또 너무 구현하는 맛 자체가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태국 현지의 맛을 오롯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은 꼼꼼한 재료 구입으로 이어집니다. 푸파퐁 커리에 들어갈 게는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꽃게.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는데요. 태국에는 이제 보통 머드크랩을 많이 쓰죠. 근데 머드크랩도 많이 쓰는데 뿌마라고 해가지고 시꽃게도 많이 써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가을은 또 해꽃게 계절이다 보니까 수율이 굉장히 좋아요. 수율이 한 90%까지 나오고. 이 싱싱한 꽃게를 우선 적당한 사이즈로 자른 뒤 골고루 전분가루를 묻혀줍니다. 이어 기름에 튀길 건데요. 튀김 요리를 위한 튀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옷을 입혀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게 껍질이 바삭하게 씹힐 정도로 튀겨준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을 꽃게 튀김이지만 이번엔 불맛까지 더해줄 차례인데요. 앞서 조리한 커리를 뜨겁게 달군 후 바짝 튀겨난 꽃게를 한 대 넣어 볶습니다. 한마디로 맛있는 거 더하기 맛있는 거죠. 군침이 절로 나는데요. 태국 요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 이민자들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볶음 요리가 없었다고 해도 정말 그게 역사적으로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중식하면 생각하는 게 화력 아니겠어요? 불을 사용하는 요리들은 대부분 남부 중식에서 왔어요. 커리와 꽃게가 서로 어우러질 때쯤. 아니, 이게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볶았잖아요. 튀기고 볶고 그다음에 찌는 겁니다. 다양한 조리 기법이 들어가면서 맛을 한층 더 복합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고소한 달걀과 끈적한 전분물을 부어주면 끝.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풋팟퐁 커리 완성입니다. 누가 봐도 빠져들 수밖에 없는 맛이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요리의 길을 걸었을 것 같은 명인이지만 사실 본업은 따로 있었답니다. 대기업에서 그 와인 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와인 소믈리에로 근무를 했었는데 전 세계를 돌며 와인을 평가하고 수입하던 잘 나가는 소믈리에였는데요. 대기업 와인 사업부 팀장까지 달아 일하던 중 인생을 바꾸는 깨달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제가 감히 메이킹을 하지도 못하고 만들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가 누구의 와인을 평가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동남아 특히 태국에 사랑을 빠져 있을 때라서 동남아 음식을 먹어가면서 이런 향이라면 저도 와인 메이킹 하듯이 동남아 향을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셰프로서의 시작을 하게 됐죠. 이후 태국 요리에 폭 빠져 무작정 현지살이를 시작. 약 2년간 공부와 연구를 했답니다. 뭐 태국과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시장에 있는 그 스트리트푸드의 셰프들이 저한테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반적인 우리가 음식점 가면 주방이 다 폐쇄되어 있잖아요. 보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시장 같은 데 가서 야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 음식을 먹어보면은 그들이 어떤 걸 넣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볶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어떤 스승은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보여줄 두 번째 음식은요. 국물 요리의 끝판왕 똠얌입니다. 똠얌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플러스 뭐 꿍이 될 수도 있고 새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국물 요리뿐만 아니고 볶음 요리 뭐 아니면 조림 요리 이런 게 다 베리에이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은 다양한 향신채 손질부터인데요. 향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지거나 빻은 재료들을 넣어주고요. 똠얌꿍에서 꿍을 맡고 있는 새우도 확인합니다. 제가 신선한 거 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새우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버터에다 소금 후추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은 똠얌꿍에 양보해야겠죠. 한 차례 파르르 끓인 똠얌꿍은 전골 냄비에 옮겨 담아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매콤하고 새콤함이 어우러진 태국 음식의 정수 똠얌꿍을 만나기 위한 손님들의 발길이 계속되는데요. 절로 손이 가는 묘한 맛이라죠. 솔직히 명인의 똠얌꿍 평가해주세요. 冬阴功汤它有淡淡的奶油香，然后又酸甜可口，非常符合我的口味。 세계 3대 수프로 불릴 정도로 중독성 있는 요리인데요.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는 요 똠얌꿍에 샤브샤브를 더하면 매력 폭발! 해산물이나 소고기, 다양한 면 등 원하는 재료를 똠얌 국물에 푹 적셔 먹으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맛이라죠. 다른 식재료들은 어떤 게 쓰는 게 좋을까 혹은 또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좀 바꿔볼까 이렇게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시 찾아온 브레이크 타임. 편히 쉴 만도 한데 심각한 표정으로 노트북에 매달린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식재료들을 검색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랍니다. 대하라든지 아니면 꽃게가 철인데
사실은 동남아에 또 식재료를 쓰고 싶긴 하거든요. 이건 지극히 셰프의 욕심으로서. 스파이니 랍스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 수입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사러 가봤었는데 생물이 무려 킬로에 7만 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저도 그래도 아무리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은 좋은 꽃게를 가지고 손님들한테 소스를 맛있게 해서 대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허혁구 명인의 손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는 다음 메뉴는 집 나간 입맛도 확 살려준다는 건강 샐러드 쏨땀입니다. 중독되는 맛? 그러니까 다른 데 태국적을 가면 약간 맛이 옅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이게 흉내는 것 같은데 맛이 깊다고 해야 되나? 깊은 맛이 좀. 쏨땀에선 바로 이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는데요. 푸르스름한 게 아직 덜 익은 망고 아니에요? 굉장히 크죠. 그린 망고입니다. 굉장히 시면서도 달콤한 그리고 굉장히 산뜻합니다. 파파야 같은 경우는 그린 파파야는 가끔 한국 그 남쪽에 가도 재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농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린 파파야는 국내 농장을 통해 수급 중이랍니다. 구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게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열흘 정도, 혹은 심지어 2주 정도 저희가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식마다 꼭 필요한 현지 재료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날 때면 발품을 파는 게 익숙하다는데요. 여기는 안산역인데요. 안산 다문화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정영민 대표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재료를 좀 구입하러도 많이 오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시 다문화 거리를 찾았습니다. 거리 특성상 이색적인 식재료와 먹거리들이 즐비해 꼼꼼히 둘러볼 가치가 있다는데요. 오늘의 목표는 오직 그린 망고.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재료 수급에 열을 올리는 두 사람입니다. 그린 망고를 시간이 작네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샐러드를 하다 보니까 양도 좀 더 많이 필요하고 수율이 좋은 게 필요하니까 좀 더 큰 거를 좀 찾아봐야겠어요. 그래도 예약 주문으로 원하는 그린 망고를 얻었는데요. 사흘간의 기다림 끝에 받은 그린 망고는 껍질을 제거 후 가늘게 채를 썰어 쓴답니다. 정말 풋사과인데 풋사과의 한 10배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젠 절구의 등장이 낯설지 않죠. 태국 전통 절구입니다. 톡이에요. 특히 태국의 샐러드는 우리나라의 어떤 무침, 그리고 김치와 무침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재료들을 좀 빻아가지고 같이 묻혀버릴 거예요, 양념에. 그래서 약간 겉절이? 쏨땀에 들어갈 재료는 이만큼. 역시나 각자의 맛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나하나 모두 빻아줍니다. 태국어로 투아팍 야오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스트링빈이라고 해요. 꼬아지기도 하고 콩이에요. 아삭한 식감과 상큼함을 최대로 살리는 게 포인트. 간은 새콤하면서 짭짤하게 더한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맛을 입혀줄까요? 소리부터 맛있네요. 자기만의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더 맛있어지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주인공의 맛있어지는 주문까지 한데 넣은 쏨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김치처럼 어느 요리와도 잘 어우러지는 샐러드. 저도 너무 먹고 싶어요. 깔라야 아니 그라차이 콘타이 차양라이 낀뺀 아니 야다이마이. 처음 갔을 때는 태국어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당연히 바디랭귀지를 쓰고 몸짓발짓을 다 통해서 했었는데 태국 요리에 빠지다 보니 그 나라의 언어도 절로 익혔다네요. 그는 이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데요. 이건 대체 뭐예요? 이 시리얼을 갖고 마늘, 아몬드 그리고 또 저희만의 비법 파우더와 함께 하면은 기가 막히죠. 설명을 들어도 잘 상상이 가질 않는데요. 우선 시리얼과 아몬드, 튀긴 마늘을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볼수록 점점 더 궁금해지는 요리. 여기서 저희의 비법 파우더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명인이 개발한 특제 파우더를 넉넉히 담는 게 필수라는데요. 이 비법은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대요. 이게 사실 간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조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실험과 그렇게 완성이 된 비법이에요. 시리얼 가루는 팬에 넣어 타지 않게 덮는데요. 굳이 번거로운 과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폭향을 하는 겁니다. 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기름에 바싹 튀긴 새우와 면 위로 이 마법의 시리얼 가루를 수북히 뿌려준답니다. 달달한 시리얼에 짭짤한 새우의 조합. 꽤나 매력적이죠? 아, 이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표준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어릴 때 먹던 시리얼보다 더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될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먹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고된 영업을 마친 후에도 새로운 메뉴에 대한 회의는 그의 루틴인데요. 지금까지 정리한 레시피만 200가지 이상. 명인의 열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음식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입만 즐기는 게 아니고 추억을 먹고 추억을 기억하고 음식은 복합 문화잖아요. 원하시는 바를 그대로 맞춰주는 아시안 푸드를 제공하고 싶은 게 제 셰프로서의 목표입니다. 진짜 태국의 맛과 멋을 고스란히 펼치기 위해 정진하는 허혁구 셰프. 앞으로도 주방을 지키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명물 인생이 응원하겠습니다.